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 구구절절 이야기가 되는 안온한 밤. 배우 이현주입니다. 모기, 자갈, 양치, 우물정자. 오랜만에 그녀와 여행을 떠났다.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운전을 했을까? 강원도의 한 산골에 도착했다. 계곡이 흐르는 곳에 숙소를 잡았고 그녀는 말없이 미소로 만족했음을 알렸다. 들고 온 짐들을 방에 대충 풀고는 잠시 침대에 누웠고 그녀도 나를 따라 옆에 자리했다. 덥고 뜨겁고 끈적거리는 피부가 닿아도 유일하게 싫지 않은 사람. 아니, 그냥 붙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렇게 잠깐의 낮잠을 즐기고는 배가 고팠는지 먼저 일어나 나를 깨우는 그녀. 옷을 갈아입는다. 계곡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한다. 그녀는 삼겹살을 좋아한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늘 고기는 삼겹살이 최고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결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마블링이 훌륭한 선홍빛의 살치살, 가지런히 썰려 담겨있는 광어와 연어회, 몸보신을 위해 산 토종닭 한 마리, 정말 있는 대로 다 사왔다.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짓는 표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사주고 싶다. 정말 너무 예쁘거든. 내 캐리어엔 여행 내내 그녀의 입으로 들어갈 재료들만 한가득이다. 옷이야 두어버리면 빨아가며 돌려 입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시원하게 흐르는 냇가에 채소들을 씻고 고기들을 손질하는 동안 그녀는 두고 온 게 있다며 숙소로 들어갔다. 이내 돌아온 그녀의 양손에는 냉기를 가득 머금은 맥주가 들려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마에 맺힌 땀들이 맥주 한 모금에 모조리 증발해버리고 행복이 너무 많아 한 모금 만에 취해버렸다.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그녀는 물속이 신기한지 한참을 바라보다 얇고 넓적한 동그랗고 예쁜 자갈을 하나 꺼내 올린다. 잔뜩 신이 나서는 나에게 달려온다. 물수제비를 보여달라는 얘기다. 참나,
보여달라면 보여주지, 나의 실력을. 정신이 팔려서는 한참을 돌을 던지며 놀다 풍겨오는 탄내에 정신을 차리고 고기로 향한다. 배를 채우고는 손에 맥주를 한 캔씩 쥐고 냇가에 발을 담그고 앉았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 마냥 전부 사라진다. 노이즈 캔슬링이고 뭐고 모기는 이길 수가 없구나. 둘 다 잔뜩 물려 숙소 안으로 피신을 했다. 함께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 샤워기에 물줄기가 너무 약해 찰싹 달라붙어 함께 물을 쐰다.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세면대로 와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하는 모습도 예뻐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의 목덜미에 모기 물린 자국을 발견했다. 침을 바르면 오히려 안 좋다고 했지. 역시 이럴 땐 전통의 민간요법 십자가를 만들어준다. 물린 곳을 손톱으로 누르니 꽤 아팠는지 그녀는 내 몸에도 물린 자국을 찾는다며 온몸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팔뚝 안쪽에서 발견을 하곤 물린 자국이 가운데가 되게 우물정자를 그리고 오목을 하자고 한다. 참 재밌는 사람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더 바라보게 만든달까.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내 몸에 물린 자국들을 모조리 이용해 몇 시간이고 오목을 두었다. 그대로 아침이 되었고 일어나 나는 짐을 정리한다. 두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는 숙소를 나선다. 불을 끄려 뒤를 돌자 아차, 그녀를 두고 나올 뻔했다. 아니, 두고 나와야지. 그래야 또 오지. 그녀만 바라보았다. 바보같이. 주변도 좀 살피고 바라볼 걸 그랬다. 그랬으면 지금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마지막 남은 그녀를 두고 간다. 또 올게. 사랑해. 나방, 스피커, 맥주, 여치. 하룻밤을 보내고 간 그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하룻밤을 보내고 간 그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누군가 불을 켜주지 않으면 한없이 어둡기만 한 이곳에 남겨져 다시 올 그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잔뜩 싸들고 와 마치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지내다 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육신 없이 느끼는 이 통증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그의 곁을 맴돌며 나 여기 같이 있다고, 그 시절과 똑같은 우리라고 고요하게 소리친다.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그가 느껴줄까 하는 마음에 살포시 입술을 얹는다. 시신을 마주하면 차가워진 온도감에 깜짝 놀란다고 하던가. 놀라도 좋으니 차갑기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스피커를 들고 와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는다. 에피톤 프로젝트, 그대는 어디에. 내가 좋아하던 사포로 맥주를 열어 옆에 두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 풀 여치의 몸을 빌려 그의 손등에 올라가 본다.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는 그의 모습. 여전히 곤충을 무서워하는 그가 참 귀엽다. 일전에 나방에 들어갔을 때는 참 후회했다. 불을 보면 달려드는지라 그에게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웠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빌릴 수만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저 찌르르 찌르르 울기만 할 뿐. 이제 그만 와도 될 것을 매년 오는 그가 안쓰럽고 여전히 사랑스럽다. 나를 잊어도 괜찮을 것을. 오로지 그의 기억 안에만 남아있는 나는 그가 잊으면 사라지겠지. 그래도 이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닌 그가 불나방이 되어버릴까 두렵다. 내년 여름엔 꼭 다시 오지 않기를. 이곳에.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찌르르, 찌르르. 말벌, 도시, 시장, 처녀.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이로폴리스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 가운데 높게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 주위로 육각의 구역들이 동그랗고 광활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팽이 같아 보여서 붙은 이름이다. 렌즈를 조금 더 당겨보자. 조금 더. 사람 한 명 겨우 살 법한 작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거리는 온갖 것들로 지저분하고 분주하다. 대부분의 가로등은 고장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밤이 되면 어둡고 음습한 골목들이 즐비해 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닐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율이 아주 높은 데다 치안을 위해 움직이는 경찰도 없다. 도시는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고 화려해진다. 초거대 기업의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기괴하면서도 환상적이다. 초고층 건물. 높고 넓다. 듣기로는 사옥이자 거주지라고 한다. 부자들은 그 건물 안에서 일과 생활을 전부 다 한다는 소리다.
분명 한 도시에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나는 시장에서 여기저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시 구조가 다 똑같다 보니 오히려 길을 잃거나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나처럼 길눈이 밝은 것이 직업이 될 수가 있다. 상점에서 가정집까지 여기저기를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고 수입이 꽤나 짭짤하다. 배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꿀벌이라고 불렀다. 요즘 들어 점점 거리가 어두워지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언제는 안전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게 실종인지 살인사건인지 혹은 그냥 도시를 떠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시장에서 도는 소문만큼 빠르고 확실한 건 없을 것이다. 검은색 승합차가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둠 속에서 칼을 든 괴한이 덮친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공권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돈이 없으면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나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아 꽤 비싼 의뢰가 들어왔다. 운반 한 번에 평소에 10배나 되는 금액을 받았다. 받는 금액이 얼마든 나는 내가 운송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옮기기만 하면 된다. 물론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라 비밀스럽게 모르는 채로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호네스트 건물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로 상자 하나를 운반한다. 시꺼먼 골목을 이리저리 달리다 보니 어느덧 눈앞이 밝아진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뜻이다. 컨테이너의 반만한 공간의 창고에 도착해 상자를 넣어두고 왔다. 여닫는 셔터도 없이 오픈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여라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잠시 고민을 한 뒤 나는 창고가 시야에 들어오는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어둠 속에 가렸다. 받는 사람의 모습을 모르지만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건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건지는 분명 행동이 다를 터이니 그것까지만 보고 가자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쓸모 없었다는 걸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호네스트 사옥의 불빛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체격을 보아하니 꽤나 건장한 남자 같다. 자연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리고는 바로 열어서 내용물을 꺼내어 이리저리 확인을 하는 모습. 유리병 같았다. 으악! 뭐야! 어깨에 벌레가 올라와 불쑥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본다. 이쪽으로 점점 다가온다. 어쩌지? 도망쳐야 하나? 조용히 없는 척 해야 하나?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남자의 손에서 뭔가가 보인다. 칼이다. 도망치는 게 답이다. 골목이 좁아 자전거를 돌리기엔 시간이 없다. 나중에 찾으러 오던가 해야겠다. 일단 뛰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나만큼이나 빠르고 집요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배달원인 나의 체력을 믿으며 끝도 없이 달린다. 그런데 어째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사라지질 않는 거지? 뒤를 돌아보자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시장으로 가야겠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안전해질 것이다. 최단 거리를 알고 있으니 지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 수없는 어둠을 가로질러 달리다 보니 시장에 도착했다. 환하고 북적인다. 이제 살았다. 그 어수선함 속으로 몸을 던지고 뒤를 돌아보니 골목의 어둠 속에 멈춰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남자가 보인다. 목덜미가 서늘하다. 내가 지금 밝은 곳으로 오면 안 됐다. 내 얼굴을 들키고 말았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남자는 칼을 들어 올려 보이며 나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 같았다. 아니, 예고인 걸까? 이내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씨발. 나에게 이런 의뢰를 맡긴 그 녀석에게 가야겠다. 가서 도대체 내가 운반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걸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내가 알게 될 정보들로 위험해진다고 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북적이는 골목을 지나 의뢰를 받았던 건물 앞에 도착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이게 무슨... 열린 틈 사이로 날카롭고 끈적이는 비릿한 냄새가 새어나온다. 새빨간 연기가 콧속을 후벼 파는 느낌. 고요하고 무거운 공기가 발등을 짓누르는 느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분 나쁜 온도감이 온몸을 감싼다. 마치 사람의 장기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랄까. 불을 켜자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가? 믿겨지지 않는다. 나에게 의뢰를 준 녀석은 자신의 가게이자 둥지인 이곳에서 3등분이 된 채로 진열되어 있다. 머리와 몸통과 하반신으로 나뉘어져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습. 단면에서 흘러나온 피로 바닥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과 천장은 분사된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터져나오는 구역질을 겨우 손으로 틀어막으며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지? 어떠한 결정도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무엇인가 발 뒤꿈치를 툭 하고 건드린다. 뭐지? 흥건한 피를 타고 카드 하나가 떠내려왔다. 호네스트 액세스키. 호네스트 사옥의 출입카드. 이게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걸까 의문이 들던 찰나 아까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왔다 갔구나. 바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 군중 속으로 뛰어든 나를 포기하고 여기를 다녀간 것 같다. 그 남자는 분명 호네스트 사옥에서 나왔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건
출입카드가 왜 버려져 있냐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두고 간 것일까? 그저 실수? 뭐가 되었든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노랑색, 아들, 피, 크림. 아들아, 수많은 계절이 지나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겠구나. 네가 태어나던 4월은 노랑색 개나리가 만개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4월이었단다. 이제는 그 시절만큼 4월이 따뜻하지 않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나의 4월은 가장 소중한 달이란다. 8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는 하루 만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다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네가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단다. 무릎 양쪽이 다 긁혀서 피가 나는데 울지 않으려고 꾹 참고는 집에 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콧물까지 흘려가며 엉엉 울던 모습이 대견하고 귀여웠지. 엄마 아빠는 네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어린 시절을 돌봐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가슴속에 아픔으로 자리에 있어 늘 미안했다. 맛있는 밥을 매일 해주고 싶었지만 여력이 없어 종종 아들 혼자 레토르트 음식을 먹게 했던 게 정말 속상했어. 그럼에도 불평 한 번 없이 맛있다면서 잘 챙겨 먹어준 우리 아들이 참 고마웠단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남들에게 피해주지도 않고 사고 한 번 안 치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다고 툴툴거리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아빠가 차로 좀 데려다 주고 할 걸 그랬어. 아빠는 요즘 속이 많이 상했는지 좋아하던 커피도 크림이 없이는 마시기가 힘들더구나. 속이 쓰리단 말이지. 우리 아들도 커피 맛을 아는 그런 직장인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샛노란 개나리가 피고 지는 것도 어느덧 5번이나 반복이 되었단다. 성인이 된 우리 아들 목에 넥타이 꼭 아빠가 매주고 싶었는데 결혼식장에서 늠름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도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생기는 순간도 아빠가 느꼈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우리 아들도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보단 후회가 먼저 떠오르는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어둠, 손가락, 가방, 감기. 새콤, 달콤, 매콤한 밤이다. 새빨간 칵테일이 둘의 얼굴을 더욱 더 붉게 만들어버렸다. 낭만으로 가득하던 가게를 나서 둘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어둠이 무섭고 외롭지 않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새벽의 공기에 약간은 정신이 차려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를 하나만 태워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여자는 신난 목소리로 같이 피우자고 얘기를 한다. 이 얼마나 찰떡 같은 상황의 연속인가.
남자는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는 잽싸게 불을 붙이고 여자가 물고 있는 담배에도 불을 붙여준다. 검은 하늘을 향해 두 개의 뽀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 연기만큼 행복해지는 둘. 이제 걸을 차례다. 가로등 빛을 따라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목적지는 각자의 숙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걸을 수 있을 만큼은 걷기로 한다. 어깨가 살짝 닿는 거리. 반팔을 입어 드러난 팔의 피부가 한 번씩 스친다. 귀끝이 찌릿거리고 심장이 울렁거리는 거리감에 둘은 정신을 못 차린다.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담배 연기처럼 그저 허공으로 흩어지기만 한다. 내 옆 사람의 존재감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는 시간. 손가락. 검지손가락이 한 번 닿았다. 어느새 둘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다. 얼굴과 심장에 가득한 취기를 이기지 못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둘. 사실 온전히 가눌 노력도 안 하는 듯하다. 새끼손가락이 닿았다. 이 기회에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감아본다. 오늘 마신 피트 위스키보다 10배는 강한 자극이 연결된 손가락을 타고 각자의 심장으로, 머리로 흘러든다. 잠깐 담배 하나 더 피울까? 그래. 그러자. 언제까지 걷게 될지 모르면서도 그 끝이 아쉬워 둘은 담배 한 개비로 잠깐 동안 시간을 멈추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의 숙소까지 바래다 주기로 결심을 하고 위치를 묻는다. 여자가 알려준 숙소의 위치를 듣고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려 꾹 참고 거리가 가까우니 그리고 걱정이 되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 각자 다른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온 술집에서 서로를 만났고 그 길을 같은 시간에 걸으며 돌아가는 순간 온 우주가 둘의 로맨스를 돕는 것 같다. 담배를 다 피우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둘은 손가락 5개를 전부 걸어버리고 말았다. 서로의 손가락이 하나씩 교차되어 완전하게 연결되고 같은 기분, 생각으로 합쳐지는 순간. 이제는 꽉 잡은 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같은 속도로 걷는다. 아마 둘은 걷는 게 아닌 날아가고 있는 기분이겠지. 어찌나 아쉬워하는지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속상함에 남자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가로등 아래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담배를 피운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다. 같은 숙소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기적이라며
펄쩍펄쩍 뛰면서 말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몇 번이고 남자에게 진짜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여자는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륵, 코에서도 주르륵 하고 물이 흐른다. 항상 일만 하며 무미건조한 지치는 삶을 살다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와 운명처럼 남자를 만난 여자. 술까지 얼큰하게 마셔 더 감정이 말랑말랑 녹아 쉽게 넘쳐 흐른 거겠지. 해가 떨어진 밤의 시간. 온종일 둘을 위한 새벽이다. 지치고 힘들었을 당신들을 위한 오늘. 남자는 여자를 방에 데려다 주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뒤진다. 한국에서 챙겨온 감기약을 들고 방을 나선다. 약 가져왔어. 문이 열린다. 결정, 결정. 눈꺼풀, 죽음. 일평 남짓한 방에 가득 들어찬 죽음의 고통을 침대 위에 웅크리고 등 기대어 몸을 흔들며 억겁의 시간을 흘려보낸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에 생의 끝이 가까워져 오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가진 삶의 결정이 남들보다 빠르게 녹아내리는 탓에 남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겠지. 끝이 다가오는 때가 오면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들에게 나는 조금이라도 의지가 선명할 때 부디 영원으로 떠나는 것보다도 두렵고 괴로운 현상의 잔존을 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달라 전한다. 나의 마지막이 그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기를 바란다. 아프지 않아 행복하니 울지 말라고. 가족의 행복을, 사랑의 행복을, 아버지의, 남편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이제 먼저 가. 나중에 올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다고. 우리가 우리여서 행복합니다. 코스터, 잿더리, 립밤, 버건디. 마티니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고 있던 담배를 잿더리에 올려두고 마티니를 한 모금 마시고 딸려 나온 올리브 하나를 먹는다. 바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게 마치 연극 속 한 장면 같다. 이 공간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멋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홀로 고고하게 담배를 피우며 마티니를 마신다.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칠흑 같은 머리가 볼에서 목으로
어깨를 지나 등허리까지 내려와 찰랑인다. 입술에 얹혀있는 버건디. 아마 바에 있는 어떤 레드와인보다도 황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오늘 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와인을 맛보기 위해 접근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밤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 있다.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잘생긴 게 좋을까? 아니, 몸이 좋은 게 더 괜찮으려나? 그녀는 오늘 밤을 함께할 남자를 유혹하려는 것 같다. 계속해서 들어보자.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더 짜릿하려나? 근데 몸이 또 별로면 주무르는 맛이 없단 말이지. 꽤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 나 뜨거운 상상이 이어질 것 같다. 당장 더 들어봐야겠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겠다. 피부가 깨끗해야 붉어질 때 더 예쁠 것 같네. 그럼 하얀 피부로 해야겠어. 피부가 하얗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그런 남자라. 상당히 눈이 높아 보이지만 그녀의 외모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던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지만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가 있으니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자신 있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한다. 키는 훤칠하다. 아마도 185cm 정도. 체격은 꽤나 호리호리해 보인다. 피부는 그녀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하얀 편.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자 눈을 살짝 찌를 정도의 앞머리가 매력적이다. 진득하게 풍기는 머스크 향. 상대방의 후각을 지배하는 게 전략인가 보다. 그녀의 표정이 꽤 밝다. 살짝 숙인 남자의 고개를 자신의 목덜미 쪽으로 끌고 와 귓속말을 한다. 이윽고 남자의 표정에서 이어질 다음 상황이 예측이 된다. 잔뜩 구겨진 얼굴과 붉어진 귀끝.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고 씩씩거리며 뒤를 돌아 거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난다. 저 정도의 남자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도대체 그녀는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궁금해진다. 조금 더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다 좋은데. 향수 냄새가 독한 와중에도 불쾌한 입냄새가 진동을 하네. 더러워. 허울만 좋았다. 가장 기본인 위생, 청결에서 오는 매력이 아까 전 남자에게선 없었던 것이다. 병신.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무슨 여자를 만난다고. 깨끗한 놈들이 갈 때도 깨끗하지 역시. 지저분한 첫 번째 남자 덕분일까? 오늘 그녀가 남자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청결이 되었다. 이왕이면 제모도한 사람이 좋겠어. 내가 할 수고가 많이 줄도록 말이지. 아름다운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도대체 남자가 제모를 한 것 때문에 본인의 수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일까? 이 여자는 무슨 상상을 하는 중일까?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자. 두 번째 남자가 다가온다. 짧게 자른 머리와 듬직한 체형의 남자다. 첫 번째 남자와 키는 비슷해 보이지만 덩치가 좋아 남성미가 물씬 풍긴다. 목덜미와 손목에서 약간의 꽃향기를 머금은 채로 스모키한 우드향과 은은한 머스크향이 풍기고 입술엔 무향의 립밤이 한 겹 발려있어 매끄럽고 촉촉해 보인다. 피부는 태닝을 했는지 잘 익은 소고기, 아니, 매끄러워 보이는 구릿빛 피부가 매력적이다. 그녀는 슬쩍 흐르는 침을 닦으며 입맛을 다신다.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옆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남자. 마침내 그녀의 허락이 떨어졌다. 두 번 만에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걸리다니. 오늘 꽤 운이 좋은데? 여자는 꽤나 들떴는지 앉아있는 자세가 상당히 공격적이다. 남자를 향해 몸이 쏠려 있다.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 모습이다.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티니 잔을 쓰다듬는다. 오늘 밤은 이놈으로 해야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생각이 글로 읽히지가 않는다. 어떠한 그림들이 무수히 떠오를 뿐. 집에 데려가 술잔에 타게 될 약, 남자를 가지고 놀 때 사용될 장난감들, 고통과 두려움, 당혹감으로 가득 차게 될 그녀의 집, 말끔한 피부에서 터져나올 피 비린내와 근육다발들, 맨정신으로 느끼게 될 죽음 이상의 고통을 참느라 금이 가고 깨지게 될 하얗고 단정한 치아,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고문들과 인내의 보상처럼 느껴질 원치 않는 성적인 쾌락,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나뒹굴 육신의 파편들, 찰나의 그녀의 머릿속에 펼쳐진 지옥도 오늘 그녀가 왜 이곳에 와 술을 홀짝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해준다. 취한다. 저희 집으로 가요. 코스터 아래에 바텐더를 위한 팁을 놓아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미소가 벨리알보다도 아름답다. 거울, 눈물, 고양이, 쿠션. 몇 날 며칠을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욕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눈물 자국이 잔뜩이었다. 꾀죄죄하다. 너무 많이 울었나 보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한다.
큰 칫솔 하나, 손톱만한 작은 칫솔 하나. 이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입고 있는 옷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 있다. 아직까지는 흔적이 남아있나 보다. 아마도 빨래를 할수록 점점 흔적이 사라지겠지. 타워도, 추르도, 사료도, 물그릇도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 대충 씻고 나와 불 꺼진 거실을 보니 한가운데 쿠션이 덩그러니 고등어 모양의 인형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있던 모습이 아른거린다. 행복했으려나?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가 행복했던 만큼 너도 행복했기를. 이제 나는 한참을 슬픔으로 살아가겠지만 시간이 지나 슬픔 대신 조금 그리움이 묻어나는 행복했던 추억으로만 떠오르기를. 먼저가 무지개 다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는 너를 떠올리며